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까지 이제 규약에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지식들을 공부하셨는데요. 이제 비로소 규약 만들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약을 만들려면은 규약을 골라야 되겠죠? 뭐를 고르냐? 표준관리 규약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표준관리 규약을 골라서 규약을 만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될 텐데요. 그러자면은 표준관리 규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표준관리 규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분 소유자들이 규약을 만들어서 규약을 제정하기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규약 자체가 하나의 법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일반 분들이 이제 입법이라든지 이런 걸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규약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제 이렇게 규약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표준관리 규약 같은 어떤 표준 모델안이 있으면은 조금 더 쉽게 구분 소유자들이 규약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집합건물법은 법무부 장관이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표준관리 규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별 표준관리 규약을 보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관리 규약을 참고하셔서 각 관리단의 사정에 맞는 규약을 제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표준관리 규약이 활용되는 부분은 또 이제 분양자가 이제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관리 규약 이제 관리 규약에 대한 안을 이제 수분양자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분양자가 임의로 규약안을 만들어서 제공하게 되면은 나중에 소유자들이 그 규약안을 가지고 규약을 제정했을 경우에 규약을 제정하고 나면은 분양자가 또 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몰래 넣어놓은 규정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분양자는 표준관리 규약을 참고해서 자체적인 규약안을 만들어서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수분양자에게 제공하도록 집합건법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표준규약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그 표준규약을 바탕으로 해서 각 관리단의 사정에 맞는 규약을 만드셔야 하겠죠. 자, 그럼 서울시 표준규약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표준관리규약은 집합건물 법무부에서 제정한 표준관리규약을 참고하여서 총 6가지 유형의 표준관리규약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크게 단독형 공동주택, 이제 건물이 한 동만 있는 그런 공동주택을 얘기하겠죠. 보통은 비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될 텐데요. 또는 여러 동의 형태로 있는 단지형 공동주택, 그 다음에 상가, 이 세 가지 형태의 표준관리 규약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표준관리 규약은 관리위원회를 두는지 두지 않는지에 따라서 단독형 공동주택은 다시 또 1-1 유형, 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다음에 관리위원회를 두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고요. 두 번째 유형은 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 역시 두지 않는 경우로 단지형 공동주택을 구분을 합니다. 세 번째는 상가 같은 경우인데요. 관리위원회 역시 상가도 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와 두지 않는 경우를 나눠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상가 같은 경우는 단독형 상가와 그 다음에 요즘에는 상가도 단지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죠. 단지형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지형 상가의 경우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사실 단지형 상가 같은 경우는 대규모 점포에 해당해서 유통산업 발전법에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겠지만은 어쨌든 단지형 상가의 경우에는 이 단지형 공동주택을 좀 참고를 해서 이 단독형을 단지형에 맞게 좀 수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주상복합 아파트는 어떤 걸 참고해야 되느냐? 주상복합 아파트에서의 규약은 사실은 이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주택과 그 다음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참고할 필요도 있고요. 또 상가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일 어려운 점이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의 관리단을 별도로 두고 또는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의 관리단을 별도로 두고 관리되면서 이 두 용도가 다른 구분 소유자들이 어떻게 이해관계를 조절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사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준관리규약 유형에도 이 주상복합 아파트 유형은 안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상복합 아파트 규약 만드는 방법은 이제
그 주상복합 아파트일 경우에는 주택과 상가 간의 이해관계를 잘 조절해서 규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요 주상복합 아파트의 규약을 만드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장차 좀 연구가 좀 더 활성화돼서 주상복합 아파트에 관한 그런 표준관리 규약도 만들어지면 좋겠죠. 자,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이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자, 오피스텔은 이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이 단독용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오피스텔, 공동주택을 오피스텔이라는 용어로만 바꿔서 여러분들이 요 해당 규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나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가 표준 관리 규약을 참고해서 상가 대신에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을 쓰거나 또는 상가 대신에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이름을 쓰거나 이렇게 해서 표준 규약안을 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준 관리 규약은 말 그대로 표준이 되는 하나의 모델일 뿐입니다. 모델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자 참고 기준에 해당하고요. 이제 표준관리 규약의 내용을 반드시 규약에 반영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다. 표준관리 규약의 내용을 참고해서 각 관리단의 사정에 맞게 규약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표준관리 규약에는 법률의 내용과 또는 가장 합리적인 관리 방식들 같은 내용들을 표준관리 규약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표준 규약을 기초로 해서 그 표준 규약에서 수정돼야 될 부분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즉 각 관리단의 사정에 맞게 수정하시는 방향으로 규약안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표준관리 규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규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